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과 논증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론 같은 경우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 얘 그냥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뭐에 대해서 싸우고 어떤 관점인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일단은 토론하고 논쟁이 뭔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라서. 왜 까만 걸로 나오냐. 보면은 논제와 쟁점이라는 건데, 자, 논제는요 논할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가 논제고요, 쟁점은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맞짱을 까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견이 나뉘는 지점, 그러니까 맞짱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개념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 논제도 있고 정책 논제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사실 논제. 그렇지,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제의 종류 세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제의 종류,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학원 오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자, 논증의 요소라는 거. 논증은 뭐냐면 이거 필수로 해야 돼요. 야, 내가 무언가를 얘기했어요. 근데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논증을 못하면은 너는 그냥 때를 쓴 거예요. 그냥 빽빽빽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에서는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증, 결국 이유나 근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죠. 주장,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주장에 대한 근거만 찾으면 됐지만, 이제는 주장, 이유, 근거 세 가지로 이제 바뀐 겁니다. 고등학생이니까요. 아이고. 자, 보시면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뭐 이런다. 해결 방안 마련하라.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된다. 에이씨 뭐야, 뭐 여기는 그냥 서론입니다. 별 거시기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입증 책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토론에 있어서 뭐냐면요, 일단은 토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요, 다 찬성 쪽이 딴지를 거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봐봐,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정책 토론은. 그러니까 이제 잘 지나고 있다, 항상 뭐 사용제도 뭐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 뭐 부활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뭐야, 딴지 거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먼저 딴지를 걸었으면 왜 그런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읽을게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라.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입증 책임은 찬성 쪽에 있는 겁니다. 그때 입증 책임이랑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이 뭔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입론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 입증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반대측은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냥 검토하고 반박하면 되는데요. 이게 반대측 쉬워요. 그냥 응, 아니야, 이 지랄만 치면 되는 거라서. 근데 그것도 이제 주장, 이유, 근거 다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봐봐,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리다.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이 지랄 존나 하죠. 그냥 뭐 하냐면은 일단 아님 말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딴지를 걸었으면 그거 책임을 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쟁점. 그럼 이제 쟁점이란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냐라는 거죠. 효과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쟁점은 주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에 이름이나 뭐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이거는 필수 쟁점이라서 이거 빼면은 안 됩니다. 구한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결국 필수 쟁점 바로 볼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요겁니다. 필수 쟁점은요, 문제, 즉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찬성 측은 항상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치해야 된다. 반대측은 안 심각하니까 당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해결 방안,
및 이 실행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해결 방안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당장 실행 가능하다. 반대측은 그거 해결 안 돼. 지금 당장도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익 비용, 그러니까 이익과 비용이 더 크다. 비용은 더 싸고 이익이 더 많다. 근데 반대측에서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고로 요것도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겠어요? 설탕세 이야기니까 설탕세 할 때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냥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가봅시다.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논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토론의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논증을 구성한다는 건요, 보통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 있죠. 이거를 갖다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득력도 높아지고 다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주장, 이유, 근거인데요. 주장을 얘기하고 그 이유를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한 근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봐. 설문조사 가져왔죠. 그래서 언어폭력 대책 필요하다. 인터넷상의 폭언이나 욕설이 심각하기 때문. 이게 이유고, 그 다음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이거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하면서 객관적 자료죠. 이거 객관적 수치,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수치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믿을 만한 곳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권위 있는 기관, 권위 있는 뭐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구체적인 수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문은 뭡니까? 설탕세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설탕세 이야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교차 조사 방식인데요. 뭐 교차 조사 방식 아니면 뭐 반대문식 토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 문제집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가 되는데 그거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평가 문제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나오죠. 설탕세, 세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얘는 정책 논제고요. 찬성 측 주장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논제는요, 찬성 측 주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입증에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딴지는 찬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서형으로 나타내고요. 항상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논제의 필수 요소예요. 논제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면 뭐 사회자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서 요거 이렇게 하고, 자, 논제 제시했죠.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있죠. 현재 문제. 토론 배경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토론하게 됐어요? 이런 이유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토론자를 보시고 이번에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토론자 소개도 해요. 토론자 소개까지. 그 다음에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언권 부여. 사회자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 쪽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입론 과정에서 주장, 그리고 이유, 근거까지 우리가 다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도 해야 돼요. 요구에 따라서 잘 하나, 필수쟁점에 따라서 잘 얘기를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개헛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죠. 자, 설탕세란 천연당 제외하고 이런 거에다가 세금을 말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토론에서의 설탕세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딴 말을 못합니다. 자, 계속 얘기할게요.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 식품안전의약처에 따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여기서 주장 의미가 뭔지 압니다. 주장 뭐예요? 설탕세 부과해야 된다죠. 이게 주장이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당 섭취는 지금 문제가 뭐야?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수 쟁점 중에 심각성에 지금 따른 근거를 얘기하고 있겠죠. 당 섭취는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그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주장.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유. 식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근거죠. 이거 지금 근거로 썼죠. 그렇죠. 이거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과도한 강섭취로 인해서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심각성 2개죠. 자, 그래서 그럼 또 요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있죠. 주주주죽. 그래서 이거보다 얘는 근거 1이고요. 얘가 근거 2죠. 그래서 주장은 설탕세 부과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야?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각종의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죠. 근거 1, 근거 2 됐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될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얘도 그 이유예요. 설탕세 부과해야 된다. 왜? 의료비 부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래? 해결하기 위해서 설탕세 부과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 이거 필수 쟁점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문제, 심각성, 심각하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및 실행 가능성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익 비용. 이거 봅시다. 설탕세 부과를 주장한다. 설탕세 부과하면 자연스레 줄게 된다. 또한 식품제조업체는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당을 줄이게 된다. 설탕세는 현재 포기하고 있는 이것마다 다 지금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법정은 됐든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이게 뭐야? 여기에 실행 가능성까지.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뭐예요? 이익 및 효과 1이죠. 이익 및 효과 1. 그 다음에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 줄일 수 있어 가정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익 및 효과 두 번째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게 뭐보다 크다? 이게요. 그러니까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요. 이래야 찬성 측이죠. 이래야 찬성 측이 더 유리한 거죠. 만약에 야,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그거 왜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면서요. 원래 고전적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성 쪽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반대쪽도 이제 입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반대 신문이라 해가지고 입론 중에서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론 중에 지금 이렇게 반대 신문 하는 거 보이시죠? 반론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대이가 그래서 야,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인과관계 입증할 수 있어? 어딨어? 그랬더니 뭐야? 세계보건기구 WHO가 준비 많이 했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야, 설탕세 부과랑 당 섭취 감소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얘기 못하면 털리는 거죠. 저가의 수익식품은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털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반대 측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할 거예요. 아마 반대 측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냐 이거.
이게 반대측이 대안으로 가지고 나올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툴은, 자, 이번에는 반대측이 하고 찬성측이 반대 신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냐. 자,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 니들이 그랬지? 근데 당 섭취는 질병 발생 가장 큰 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심각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이유인데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야? 자, 그렇죠. 이게 근거죠. 이게 근거 1. 야, 비만의 원인은 이건데 보건복지부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이유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당뇨병은 당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아. 당뇨병은 이게 아니다. 왜? 당뇨병은 탄수화물 대사 인슐린 그런 것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이거 이게 뭐야? 근거 2죠. 근거 2. 이거 뭐야? 주장은 뭐야? 정부에서 이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은 이유죠. 뭐야? 단순 권고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야? 해결 방안이 네가 얘기한 게 해결 방안이 다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도움이 된다 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트륨도 나트륨 소금세 부과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실행 가능성 없다. 그래서 사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거부감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설탕세 부과는 외국의 저렴한 가당식품을 하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뭐야? 그거를 하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어서 찬성초사 반대 신문합니다. 야, 그럼 보건복지부가 얘기했잖아. 거기에 당 섭취 얘기도 있지 않았냐? 그거 덜 짜게 덜 달게 기름지게라는 거 있는데, 근데 문제는 주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이다. 니들은 설탕세를 부과하자잖아. 근데 굳이 왜 설탕세를 내냐 이거죠. 다른 거는 냅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성층은 또 뭐래요? 간식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는데 설탕세 차라리 돈 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낸 대안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측 대안은 효과가 없음을 지적함. 근데 반대는 이제 뭐야? 야, 미국 사례 봤잖아. 그러니까 세금만으로는 거시기 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토론입니다. 설탕세는 부과해야 된다. 주장이죠. 왜? 이거 이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쭉쭉쭉 하고 이게 근거죠. 여기 있네. 이게 더 확실하네. 주장인. 여기 뭔 소리야? 쭉. 이유 1, 근거 1. 부과해야 된다. 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뭐야? 보건복지부에 건강시태주자 이런 거 하면 뭐가 좋아요? 타당하죠. 신뢰성이나 설득력도 올라가고. 네, 반대측에서는 서민 건강이 늘지 않겠냐고 우려하셨지만 설탕세로 당함류 식품 가격이 오르면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므로 니들이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나타나지 않는다. 건강 문제가 날로 심해지는 현 상황의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 역할을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측 얘기, 반대신문이 있겠습니다. 비만율 높다고 했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찬성 측이 스스로 인정하게끔 지금 살살 구슬리고 있죠.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왔죠.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권장을 2배가 넘는데 그러면 얘는 왜 말 없고 설탕세만 지지고 볶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화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멕시코 등 전 세계가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일의 반대신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야, 아니 설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왜 설탕만 자꾸 넣어 늘어지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측 두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다. 그럼 반대측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자,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이죠, 이게. 반대측 주장.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예요? 비만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뭐야? 이게 이유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유를 먼저 얘기했죠. 비만율이 높지 않은 게 이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우리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오히려 덴마크에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결국에는 야, 실업률까지 넘어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또 큰일이라는 거죠. 이게 또 반대신문 해달래요. 자, 찬성청사 반대신문 해주세요.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 떠넘기는데 너무 이건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기업에서는 세금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차라리 제품을 올려서 소비자가 돈을 대신 내게 한다라는 거죠.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설탕세가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에 무조건 당을 낮추는 거는 오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야? 어떻게 해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찬성이가 반대심을 하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 근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효성, 설탕세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입론과 반대신문이 있었죠. 그럼 이제 뭐합니까? 반박 단계입니다. 그래서 입론하고 반대신문이 끝나면요, 이제 원래는 여기가 반박인데 반론인데 이거 반발은 뭐야? 여기서는 반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반박대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상대가 이제 입론에서 얘기한 걸 토대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등등 많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어디 갔어? 자, 과연 이거 하는 거의 유일한 길일까요? 자문자답 쓰고 있죠? 자문자답의 형식이에요.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먼저다. 왜? 질문하고 여기 답하고. 아닙니다. 이게 먼저다. 그래서 이제 자문자답하고 있다. 자문자답. 홍보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야? 자기들이 생각한 대안 얘기하는 거죠.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시행. 그래서 설탕세 부과에 대한 반대측 대안. 권고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얘네가 했다니까. 또 보시면 이렇다니까 하면서, 자, 해외 사례, 얘는 해외의 사례, 그 다음에 여기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근거를 순식간에 2개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찬성 측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참고로 반박할 때는 반대가 먼저입니다. 왜? 입론 때는 찬성이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가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성 측이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비만, 당뇨와 같은 건강 문제에 직결된다니까. 설탕수를 부과하면 당이 함유된 식품에 목 아파. 보자. 그래서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하면서 이제 뭐예요? 예상되는 효과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왜 여기 안 돼? 예상되는 효과 강조. 뭐야 이거? 알람. 이거 뭐야? 반대 측에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일정 수준 넘는 동안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반대 측의 지금 논리적 허점을 부과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반대 측도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면서 반대측 말렸죠. 반대측의 자, 이겁니다. 반대측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어요.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미래의 건강한 문제를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수쟁점 가지고 얘기 안 하죠? 왜냐면 필수쟁점은 입론에서 이제 거의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의 허점을 까는 거라서. 넘어가면 뭐예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다.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비만은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문제라고요. 근데 세금을 통해서 왜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설탕세 부과하면요 남은 것들도 다 지랄이 납니다. 소금세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익보다는요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부작용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차원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가 낫다? 부과보다는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거기서 이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죠. 반대측 대안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예요? 찬성 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죠. 설탕은 질병이다. 설탕세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돈이 더 든다. 반대측에서 세금 부과가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는데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데 부과하는 것이다. 설탕세는 결국 뭐예요?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설탕세는요 이게 이거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설탕세는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뭐야? 여기 또 근거 나오죠. 야 다다다다다. 그래서 근거 이거 모르겠어. 통계자료. 그래서 당장 비만율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며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탕세 부과를 그럼 사탕 같은 거는 이제 한 개 막 1,500원씩 나오고 있네. 200원짜리가 순수 설탕이니까. 그래서 뭐래요?
원래 여기 다음에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냥 토론 끝났네 라고 얘기를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쭉 있죠.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어디냐, 평가 문제집에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암기입니다. 그대로 읽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라서 딱히 뭐 외울 거라고는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입증책임 원리, 쟁점 논증 구성, 필수 쟁점,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및 비용, 그 다음에 주장 이유 근거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뭐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질문을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